요즘 이런 말 좀 들어보셨죠? 염증이 살을 찌운다.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는 염증성 지방 때문이다. 내가 살 안 빠지는 게 왠지 염증성 지방이나 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잖아요. 듣고 보면은 그럴싸하죠.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. 염증을 줄이면 살이 과연 잘 빠질지 오늘은 염증성 지방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염증성 지방이 뭐예요? 그러게요. 저도 염증성 지방이라는 말은 사실 공식 의학 용어라고 딱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.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생겼냐면은 비만 상태 지방 조직 내에서 염증 반응이 자주 관찰되었기 때문이에요. 지방세포가 커지면서 염증 상태를 유발을 하는데 지방세포 커지거나 손상되면은 그 주위로 면역세포들이 몰려들겠죠. 그래서 TNF-알파, 인터루킨-6 이런 것들 사이토카인 즉 염증 물질을 뿜어내요.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에서 이런 염증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. 근데 아무래도 비만이다 보니까 내장 지방 좀 많아지잖아요. 그래서 지방 조직 근처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 이런 것들을 염증성 지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나요?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염증 반응이 뭔가 이제 몸에 안 좋을 수 있잖아요.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거 아닐까 추정이 돼가지고 염증이 분명 몸에는 안 좋은데 이런 염증 신호가 인슐린 수용체의 작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제기가 됐어요. 쥐실험 단계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였죠. 여기 표 보면은 체크 다 돼 있잖아요. 그런데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살이 찐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실제 사람 대상 연구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. 아직 명확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당뇨에 관한 유명한 학술지인 다이아베테스지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지방 조직 염증 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를 했어요. 게다가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제를 투여해도 혈당이나 인슐린 감수성의 개선은 미미하거나 없었다고 합니다. 이런 TNF-알파 억제제나 인터루킨 1 억제제, 인터루킨 6 억제제 등은 면역 질환에는 분명히 효과적이지만 혈당 개선이 뚜렷하게 나왔다고 보긴 힘들고 사실 미미하거나 전혀 없었다고 보여져요. 그러니 아직까진 지방의 염증이 인슐린 대사를 직접 방해한다,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이 염증을 줄이면 살이 더 잘 빠질까요? 사실 누구나 살을 잘 빼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염증을 줄이면은 뭔가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발상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안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관련해서는 알겠는데 근데 그게 진짜로 살까지 관련이 있는지 보잖아요. 염증을 딱 억제했을 때 살이 더 잘 빠진다 이런 연구가 막 딱 뚜렷하게 시행된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요. 반대로 체중 줄이면은 염증이 같이 줄어드는지 이제 역으로 본 거죠. 체중 줄였을 때 염증이 줄어드는지 내장 지방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체중 감량했을 때 인슐린 감수성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지방 조직 내 염증 유전자 발현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염증 줄이는 거 반응이 없냐 이건 아니고요. 3주간 유산소 운동했더니 지방 조직 염증 관련 유전자는 줄고 지방 대사를 돕는 유전자 단백질은 더 활발해졌다는 연구는 있었어요. 요즘에 러닝 많이 하잖아요. 유산소 운동 같은 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염증만 줄이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? 살을 줄이면서 염증을 줄이는 거네요. 염증은 염증이고 지방은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관계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들어간 것 같아요. 근데 살 빠졌을 때 염증도 줄면 좋지만 살 빠진다고 무조건 줄는 것도 아니고 염증을 줄였을 때 몸에 좋을 수 있지만 이거 탄다고 무조건 체중이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. 그 연결고리 안에 이제 있는 게 그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? 그러니까 염증성 지방은 비만의 원인이 아니라 비만 상태에서 같이 동반되는 현상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해요. 아무래도 살이 찌면은 지방이 늘고 내장 지방으로 인해서 염증이 좀 더 생길 수는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이게 막 어떤 인슐린 저항성을 너무 높인다든지 그래서 살이 안 빠지게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.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염증이 아니라 결국에는 칼로리 과잉 섭취죠. 많이 먹어서 그런 거다. 결국에는 그거죠. 그래서 칼로리 섭취량을 체크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고요. 살이 찐 이유나 혹시라도 내가 노력을 했는데 빠지지 않는 이유를 염증성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더 살이 안 빠지거나 좀 노력이 낭비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니라는 거죠. 물론 내장 지방으로 인한 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몸에는 좋지 않잖아요. 당연히. 그래서 관리하면 좋고요. 기본적으로 내장 지방 자체를 잘 줄이는 게 칼로리 결핍 상태 유도를 하는 식이 조절. 거기다가 유산소 운동을 동반하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의 3포인트입니다. 첫 번째, 내장 지방은 염증과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하지만 염증 때문에 살이 찌거나 안 빠진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. 세 번째, 유산소 운동으로 염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3주, 유산소 운동 3주. 살을 빼고 싶다면, 그리고 나아가 염증을 관리하고 싶다면 칼로리 섭취량 관리와 유산소 운동 꼭 기억하세요. 지금까지 아크로아니언 임주혁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